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1982년 6학년 5월의 일기입니다. 산골 소녀는 어린이날에도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기에 어린이날이 싫다고 합니다.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꼬리를 먹는다 라고 하신 선생님 말씀을 인용해가며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보니 마음이 짠합니다. 6학년이 되니 일기 분량도 제법 많고 내용도 다양해져 재미를 더해갑니다. 그럼 들어보실까요? 1982년 5월 1일 토요일 맑음. 제목 일하기. 한 손에는 곡괭이를 쥐고 한 손에는 비닐을 움켜쥐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더욱이 우리 반 아이들과 같이 먼 우리 집에서 일을 한다면 이렇게 상쾌해야 할 텐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않는 웃음, 나오지 않는 말을 억지로 하고 사기와 더위를 이겨주려고 했으나 나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 아이들의 생각이 부족했는지 걱정과 미안을 안겨주었다. 춘옥이와 미화가 점심을 먹고 자기 집에 가버렸다. 일을 처음 하는지라 피곤한 고비를 못 넘기고 떠나버렸다. 섭섭했으나 억지로 자꾸 말리지도 못했다. 담배 심기, 비닐 치기 모두가 고단한 일인데에도 정희, 순남이, 선아는 하루해를 겨우 참고 저녁밥을 먹을 때 아버지께서 내일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겨우 오전에만 해준다고 했다. 일은 우리 마을 4학년 아이보다 솔직히 못했다. 그러나 좋았다. 순남이는 저희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다. 재경이네 아버지, 어머니와 재경이, 미하가 와서 같이 일하였다. 그래서 비닐 세막기를 거의 깔고 담배를 심었다. 아가는 혼자 놀게 다라이 큰 곳에 넣어두고 울 때만 봐주었다. 엄마가 저녁을 늦게 하러 와서 물을 뜨겁게 아니 미지근하게라도 데워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찬물에 씻는 아이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미안했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1982년 5월 2일 일요일 맑음. 제목 친구들이 감. 순남이 아이들은 오늘 오전에 같이 일을 해준다더니 아침에 가려는 것을 억지로 말려 아침을 먹고 집에 갔다. 하나의 품삯을 2,000원씩 주고 춘옥이와 미화에게만 1,000원씩 갖다 주라고 돈을 주었다. 순남이네 아이들은 집에 갔으니 일을 하지 않지만 난 오늘 하루 더 일하였다. 월 화요일 날 학교에 결석하라고 했는데 내가 5월 7일 날 시험이 있다고 가야 한다고 자꾸 말했더니 가라고 하셨다. 저녁 늦게까지 하니 온몸이 고되고 고되다 못해 코피까지 흘렸다. 구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천상의 지하도시. 이 구름은 아파트. 이 구름은 식당. 이 구름은 빵 가게. 우리 집은 어디쯤 있을까? 이곳은 친구의 집. 이곳은 우리 학교. 이곳은 대통령 집. 아, 둥글둥글 움직인다.
1982년 5월 3일 월요일 비. 제목 시조. 하늘에 구름이 끼고 흐릴 징조이더니 비가 왔다. 처음에는 가문대 비가 와 좋다고 생각해었는데 유리가 왔다. 지난번에 우산을 가져갔다가 잊고 집에 갖고 가지 않았다가 어제는 시간 마치고 가져간다고 자료함에 넣어두고 잊고 집에 그냥 갔다. 그래서 오늘 우산을 가져와 비와 유리를 피할 수 있다. 엄마가 비닐을 갖고 가라고 아침에 일러주셔서 마침 갖고 와 조금밖에 안 맞았다. 명숙이가 가져오지 않아 보기에 미안했다. 그러나 비닐을 주기는 싫었다. 비가 안 와도 담배나 고추 심기에 어렵고 비가 와도 오늘같이 유리가 많이 오면 다 완성해둔 비닐이 뚫어진다. 다행히도 조금밖에 오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지만 비가 또 안 와서 별로 기쁘지는 않았다. 요사이 국어 교과서에서 남해에 대해서 배운다. 그곳에는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읽고 또 읽고 싶은 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읊으신 노래이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조용히 외면서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 시를 외면 저절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어렴풋이 어린다. 어련히 빛나는 달빛 속에서. 1982년 5월 4일 화요일 맑음. 제목 학교의 늦음. 활짝 핀 꽃을 보며 방긋방긋 나를 삼킬 듯한 햇님이 입을 벌려 웃으며 나를 바라본다. 아침 늦게 집에서 나왔다. 벌써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고 동생 영자와 나만 걸어갔다.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달려도 아이들을 따라가기는커녕 눈에 띄지조차 않았다. 그래서 영자와 함께 둘이 교문까지 들어갔다. 교문에는 우리 반 선도 일조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도 있고 교실에서 아침 자습하는 아이도 있었다. 늦은 줄로 알고 얼른 아침 자습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요일이어서 조회가 없다. 그러나 시작할 종이 울리지 않는다. 다른 날 같아서는 이미 들어갈 종이 울렸는데 이렇다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따는 사실이다. 금방 들어갈 종이 친다고 해도 기뻤다. 운동장에 나가 철봉도 넘어보았다. 어제 곡괭이를 손에 쥐고 하여 손바닥이 아파 도저히 넘지를 못했다. 시무룩하여 교실에 들어오는데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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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동 딩동동 들어갈 종이 울렸다. 아이들 모두가 놀던 일을 그만 모두가 누가 부르는 것 같이 동시에 달려갔다. 조금 있으면 체육 철봉 시험을 친다. 나도 어서 달려 교실에 들어갔다. 1982년 5월 5일 수요일 맑음. 제목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라면 누구나 모두 좋아할 것이다. 아니, 좋아하지 않을 어린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 딱 한 사람이 있다. 도시 어린이라면 어린이 대공원에도 갈 수 있는 등 그날은 모두 어린이를 위해 많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시골 아이, 우리 마을 아이들은 겨우 산이나 들에 다니며 놀고 있다. 노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우리 집은 어린이날도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한다. 이래도 될까? 도시 어린이는 노는 것만 해도 부족해 모든 것을 공짜로 다닐 수 있고, 시골 어린이는 땀 흘리며 괭이 들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니. 오히려 어린이날이 싫다. 도시 아이들이 밉기도 하고 일하기도 싫다. 우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꼬리 먹는다는 것과 같다. 우리 마을 아이들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학교 기념식에 갔다. 기념식을 마치고 동리별로 달리기를 하여 잘한 부락에는 상품을 준다. 어제 바람 때문에 우리 밭에 비닐이 다 날렸다. 금수기와 종순이를 해서 다 못 심은 담배를 심었다. 아래 이틀 연거푸어 일하고 하루 학교 가고 또 담배 심는지라 몸이 피곤하다. 1982년 5월 6일 목요일 맑음. 제목 시험 치는 날. 어제 새벽 2시까지 시험 공부하고 아침에 깨어서도 공부를 했다. 욕심에 심술궂은 마음은 버리고 착한 일만 하려고 시험 치는 오늘 아침만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다. 나쁜 버릇이 몸에 배어 자꾸 나쁜 입버릇이 시작되려고 한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영희가 말했다. 성남아, 니 어제 상 탔어. 사전도 있어. 니가 안 와서 명숙이가 대신 받고 사진도 찍었다. 어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다. 시험 치는 날이라고 어제 일은 잊기로 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미술, 도덕, 체육, 실가를 했다. 국어 20문제, 자연 20문제, 산수 20문제, 사회 20문제여서 조금은 쉬웠다. 음악, 미술, 도덕, 체육, 실가 모두 합쳐 20문제이고 너무 어렵고 문제가 이상했다. 선생님께서 답을 가르쳐 줄 때 맞추어 봤는데 70점 밖에 못 되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회가 85점이라고 한다. 이런데 어째서 평균 95점을 맞을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다. 국어 산수는 쉬웠다. 아침에 영희가 말한 것과 같이 선생님께서 국어 사전과 상장을 주셨다. 1982년 5월 7일 금요일 맑음. 제목 새결심. 어제까지 오늘 점심시간까지 생기가 돌던 난 점심시간에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렸다. 시험 점수는 나를 울리고 새 결심을 세워주었다. 다시 꼭 100점을 차지해야지. 솔직히 내 평균 5학년 때에 비교하면 평균이 완전히 10점이나 감소되었다. 85점이라니 생각기도 싫었다. 시험 치는 날 그토록 노력하고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노력 또 노력, 무르익은 열매를 따먹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국어 100점, 산수 80점, 사회 80점, 자연 90점, 기타 70점이다. 남진이가 87점, 혜순이가 85점이다. 학생에게는 과연 물론 공부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학생은 공부로 살고 죽는 것 같았다. 꼭 이기고 말 거다. 그리고 꼭 이겨야 하고. 학생은 공부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공부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난 처음에 곧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무슨 목표 점수를 95점으로 정했다니. 처음엔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도 지금은 불빛이 튈지도 모른다. 간혹 점수를 적게 맞아서 실망하여 더 큰 새 결심을 주어 더 노력할 때도 있으니 이것도 나의 운명에서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1982년 5월 8일 토요일 맑음. 제목 어버이날. 어제 저녁 늦게 습자지에 물감을 칠했다. 습자지 3장은 붉은빛 물감을 칠하고 한 장은 초록색 물감을 칠했다. 다 칠하여 접어서 둥글게 가위로 오려서 책 사이에 끼워두고 잠을 잤었다. 아침에 뾰족뾰족한 톱니를 만들고 꽃을 완성했다. 새송이를 만들었다. 엄마, 아버지, 그러면 2송이인데 왜 한 송이를 더 만들었냐고 아이들이 자꾸 물었다. 그 한 송이는 영주에 있는 큰엄마에게 소포로 붙여 드리려고 만들었다. 아버지께서 편지 봉투에 넣어 보내라고 하셨으나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다고 해도 꽃이 다 뭉그러짐으로 안 된다고 소포로 붙일 돈을 달라고 조른 끝에 340원을 얻어내었다. 우체국에 갔을 때 걱정이 되었다. 집배원 아저씨께서는 소포의 기본 요금이 500원이라고 하셨다. 난 돈이 모자라서 어쩔 줄을 몰라 망설였다. 집배원 아저씨께서는 소포를 달아보시더니 330원만 내고 가라고 하셨다. 기뻤다. 큰엄마도 나의 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걱정이 되었다. 산수 시험지를 받았다. 80점인데 한 개 잘못 채점해서 한 문제를 고쳐 85점이 되었다. 산수가 거의 아니 모두 쉬운 것만 틀렸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1982년 5월 9일 일요일 맑음. 제목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어제 일이지만 기쁘지는 못했다. 어제 금수기와 같이 꽃송이와 나뭇잎 등을 따서 모았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따는 것을 보는 아이마다 왜 따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금수기와 나만 알았다. 토요일 날 아이들이 모이는 날이다. 우리가 딴 것을 문 위에 두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 뿌려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어도 된다고 찔레를 꺾었다. 먹고 싶기는 했으나 꼭 참고 먹지도 않았고 손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정성도 없이 여태까지 한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나도 기다리기에 지쳐 고단한 몸이기도 해서 곧에 잠이 들어버렸다. 그 일로 하여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그러므로 간다고 한 날은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아이에게도 꼭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초조한 일은 없으니 약속을 하고 꼭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하면 약속을 하지 말라고 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중학생은 내일부터 가정 실습을 했다. 우리 학교는 11일 날 소풍날이다. 엄마가 소풍 가지 말고 일하면 돈을 1,000원 준다고 소풍 가지 말고 고추 비닐을 깔자고 했다. 그 말에 기가 솔깃했지만 6학년은 초등학교 마지막 봄 소풍이라는 말에도 마음이 끌려 갈피를 못 잡겠다. 1982년 5월 10일 월요일 맑음. 제목 비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은 새싹들에게 물을 준다. 새싹들은 목마른 나그네. 빗방울은 사막의 오아시스. 새싹들이 꿀꺽꿀꺽 모두 싱싱해지고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다. 지난번에 새 결심을 했지만 시험지를 받을 때마다 진땀이 흐르고 떨린다. 아침에 김익 선생님, 배영수 선생님께 편지를 붙였다. 명숙이가 내가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 공부가 떨어진다고 했다. 가슴이 짠했었다. 1982년 5월 11일 화요일 맑음. 제목 소풍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학교에 갔다. 오히려 일찍 가야 하는 날은 늦게 가고 늦게 가는 좋은 날은 일찍 가버렸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쁜 날인 걸 십상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무슨 기쁨일까? 봄 소풍이다. 비록 매일 가는 선바위이지만 재미있을 거라고 안 갈라 하다가 갔다. 동생 영자는 소풍을 갔다 오면 내일은 피곤하여 학교에 못 간다고 가지 않았다. 500원을 주머니에 넣고 김밥을 도시락에 넣고 먼 길을 줄지어 걸어갔다. 금자와 순남이에게 감지덕지했다. 나는 작년에 가을 소풍에도 돈을 안 썼는데 싶어 아무것도 사가지 않았다. 재미가 조금도 없었다. 우리가 소풍 가는 데는 밭에 고추를 심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저절로 땀이 흘러내렸다. 돈을 안 쓰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100원은 뽀빠이 5봉 사가고 150원만 썼다. 아이들은 먹은 것을 모두 버렸다. 그래서 마칠 때쯤 다시 주워 태우고 왔다. 비록 내가 버리지 않은 쭈쭈박 껍질이라도 많이 주워 버렸다. 집에 올 때는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괜히 왔다는 마음이 비길 데 없이 들었다. 전교생이 모인 곳에서 마이크가 고장나 들리지도 않았다. 1982년 5월 12일 수요일 흐림. 제목 싸움 말리기. 수요일 5교시에는 특할이 들어있다. 그래서 벌써 중학생들이 소풍 가는 날 필려가 내 직기장을 필요하다고 갖고 갔다. 쓰지 않은 공책이라고 직기장 밖에 없었으므로 그때 가져가고 가정실습 때문에 못 받았다. 오늘이 가정실습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날이다. 아침에 벌써 나보다 훨씬 앞에 갔다고 하여 계속 뛰어가도 따라가지 못하고 특할 시간에 국어 공책에 썼다. 이번에는 농촌에 관한 동시이다.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아 일기장을 뒤적이다 선생님께서 가져가셨다. 난 이제 마음이 놓인다. 시험을 못 쳐서 내가 오히려 걱정이 된다라든지 나의 속마음 답답한 것을 썼는데 선생님께서 읽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올 때 미희와 명복이가 싸웠다. 찔레 덩굴에서 서로 좋은 것을 꺾으려다가 명복이가 넘어져 울었다. 그때 명숙이가 쫓아가더니 미희에게 욕을 막 퍼붓고 썽을 내며 앞에 가버렸다. 나는 둘의 사이를 아주 친하게 해보고 싶어졌다. 미희에게는 자기가 떠밀었던 안 떠밀었던 친구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는 등으로 달래고, 명복이에겐 울음도 그치고 아픈 것도 만져주고 달랬다. 또 찔레를 한 개씩 꺾어서 까라고 하여 달래곤 했다. 그것을 서로 바꾸어 먹여주고 수수께끼 등으로 사이좋게 되게 하기 위해 나로서는 비유법까지 써가며 최선을 다했다. 1982년 5월 13일 목요일 비. 제목 두려움. 지난번에 새 결심을 했지만 시험 점수만 나오면 내 것이 나올까봐 두렵고 걱정됐다. 오늘은 기타 시험지를 받았다. 그리고 평균을 내었다. 모두가 작년보다 더 잘 쳤다. 우리 반 평균이 60점 넘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목표 점수에 달성하지 못한 아이들을 때려주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자청해서 매를 맞고 싶었다. 소풍 갔을 때 사진 한 판 찍을 텐데 하고 안타까웠다. 금숙이는 3판을 찍어 오늘 찾아왔다. 우리도 금요일 날 가정 실습을 한다고 하셨다. 새벽부터 비가 왔다. 학교에 갔을 때에는 신발도 비가 들어가 철벅하고 머리에 빗물이 얼굴로 흘러내리고 바짓가락은 흙물이 튀어 차갑기만 했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담배는 볼 때마다 쑥쑥 자라고 있다. 요즘은 우리 마을 아이들에겐 내가 친절한데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성질이 날카로워져 성을 자꾸 낸다. 학교 길. 우리 집 학교 길. 구름 사이로 난 좁다란 호숫길. 이 구름 하나 잡아타면 천사의 마음. 벙긋 삼킬 듯한 햇님. 길가 풀잎 소곤소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노랑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갔으면. 1982년 5월 14일 금요일 맑음. 제목 풀잎. 둥둥 거친 바지, 흙 묻은 맨발. 풀잎 위에 살며시 맨발 얹어 보았더니 뾰족한 풀잎이 뾰족한 초록잎이 살랑살랑 산바람에 간들거리는 초록빛 위로 맨발 얹어 보았더니 초록빛이 발가락을 쪼그라들게 한다. 장난을 치고 싶어 한다. 4교시를 마치고 교문을 나왔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점심 도시락을 창고 옆에서 먹었다. 우리 마을 아이들 모두가 여기서 도시락을 먹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찔레 나무가 많아서 뱀이 있을까봐 겁도 나지만 찔레 꺾어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로 많이 꺾어 먹으려고 야단이다. 내가 꺾어 먹으려고 손을 얹었을 때 영란이가 와서 성남아 저거 내 꺾어줘 하고 다급하게 말했다. 천천히 말했다면 꺾어주었다. 그 말에 꺾기 싫어져서 네가 여기에 와 꺾어. 난 안 꺾어. 하고 말하고 집으로 갔다. 가정 실습을 했다. 토요일 하루뿐이다.
집에 오니 4시 40분이었다. 점심을 먹고 밭에 올라갔다. 벌써 엄마와 진규, 아가가 내려오고 있었다. 엄마는 아가가 울어서 온다고 하며 내가 아가를 업고 진규와 같이 집에 오고 엄마는 다시 밭에 갔다. 1982년 5월 15일 토요일 맑음. 제목 뱀. 오전에 고추 비닐을 깔았다. 시계를 안 가져와 시간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를 보고 측정하여 점심이 늦었다. 골이 좁아서 담배 비닐 깔 때보다는 훨씬 쉬워서 우리 식구끼리 깔았는데도 밥맞기를 깔았다. 아침에도 늦게 밭에 나갔다. 다른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빨리 일하러 가고 아침 일도 한다. 난 매일 늦게 잠자고 일찍 일어나 학교 안 가는 날은 푹 잠을 잔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이다. 오늘도 아침 먹을 때서야 일어났다. 점심 먹고 영자, 진규 셋이서 먼저 밭에 갔다. 내가 맨 앞에 가고 영자 뒤에 오고 진규가 가운데서 걸어왔다. 한참 이야기하며 걸었다. 그때 난 소리를 지르며 밑으로 뛰어내려왔다. 영자는 저 밑에까지 뛰어내려가고 진규만 벌벌 떨고 있었다. 나도 겁이 났다. 뱀이 마치 뒤에 따라오는 것만 같다. 발목이 근질근질했다. 나는 뱀만 보면 질겁을 한다. 그래서 밭으로 빙 돌아서 올라갔었다. 오후에는 아가가 자꾸 울어 영자가 달래지 못해 내가 업고 달렸기에 많이 못 갈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쉴 때에는 나는 그냥 앉아있기가 싫은지 자꾸 고사리를 꺾으러 곁에 있는 숲에 간다. 뱀이 무서우면서도. 또 아버지께서는 앉아 쉬라고 야단을 쳐도 고사리가 나 있는 걸 보면 애 같아 못 앉아 있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